여러분들은 구매한 물건이 더 이상 본인에게 필요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은 싼 물건의 경우 그냥 버리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양도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싼 물건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받아 중고로 판매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예로 200만 원에 구매한 컴퓨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기간이나 고장 유무,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흠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에 중고로 판매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은 외국인이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떻게 거래하시나요? 아마 구매자 혹은 판매자와 거리가 가깝다면 만나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이유는 만나서 거래하게 되면 물건이 판매자가 작성한 글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직접 만져보면서 이상이 없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으면 되지만 택배 거래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먼저 돈을 입금하고 이후 물건을 받아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가의 물건을 팔기로 해놓고 상자에 벽돌이나 쓰레기를 넣어 택배로 구매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예전에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의 경우 거리만 가깝다면 택배보다 직거래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택배 거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두가 알듯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직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으며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려던 여성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도 중고 직거래에 대한 위험성이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익스체인지 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익스체인지 존은 중고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경찰이 지정한 구역이며 24시간 녹화가 되고 있고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존재합니다. 미국 경찰국에서 온라인 직거래 시 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안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미국은 직거래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파가 많은 번화가나 카페, 경찰서 앞 등의 장소에서 직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소나 사람이 드문 장소에서는 직거래를 피하고 택배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직거래를 선호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한국에서 직거래를 해본 외국인이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 외국인은 충격을 받았다며 글을 작성했는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친해진 친구가 한국으로 초대했고 나는 한국을 다녀왔어. 그 친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라 내가 그의 집에서 지낸 5일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 너무 잘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웠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신발을 사준다고 말했고 나는 거절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쓰던 신발도 괜찮냐고 물었는데 이미 단종된 신발이며 미국에서 사기 위해선 $1,000를 넘게 줘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신발을 구매해서 나에게 주겠다는 건지 궁금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거래하는 어플이 있다고 했다. 당연히 택배로 거래할 거라 예상해서 나는 내일 한국을 떠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중고거래가 주로 직거래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괜찮다고 말했다. 신발 가격은 $850였으며 직거래로 구매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도 높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게 너무 뻔해 보였다. 심지어 판매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가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도망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명의 한국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 만났고 내게 신발을 보여주며 진품이 맞냐 물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말하니 돈을 주고 헤어졌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 불과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뤄졌고 나는 너무 충격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고 빠르게 직거래가 가능한 건지 말이야. 한국은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친구는 1년 동안 100번 이상의 직거래를 했지만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한국만큼 직거래가 활발했다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거라 확신한다. 한국을 여행한 5일 동안 가장 놀란 순간이었으며 한국은 나를 여러 번 놀라게 만든 나라야.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직거래를 해당 미국인이 충격을 받는 걸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글을 본 외국인들의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거나 경찰서에서 만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떠 있는 낮이라면 어느 정도 안전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정보는 한국인들은 밤에도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게 중요하지. 한국은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낮이라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돼. 대부분의 범죄는 낮에 발생한다. 밤에는 대부분 조심하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는 거지. 밤이 낮보다 안전한 건 아니야. 가난한 나라일수록 중고거래가 활발해. 동남아 몇 나라에서 옮겨가며 살 때도 중고거래가 활발하더라고. 아직 아시아는 일본을 따라오려면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고거래가 활발한 것도 가난하니까 그렇겠지. 일본에서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일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들을 판매하는데 가격을 반의 반값을 받더라.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어 팔았지만 너무 아까웠어. 부유한 나라라면 가격을 좀 더 줬어야 정상 아니야? 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아예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거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내 나라에서도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가 발생할 거다. 한국인들이 중고로 거래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가격이더라. 나도 직거래를 한번 해봤는데 $5를 적게 받을 테니 내 집 앞 카페까지 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수락했다. 하지만 2번은 못하겠더라고. 한국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까? 한국이 안전한 게 아니라 아마 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원래 사기꾼끼리 만나게 되면 자신이 수를 잃힐 가능성이 높아 더욱 조심하니까. 나도 한국에서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만화책을 직거래한 적이 있는데 그의 말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 그래서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갑자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말을 했다. 나는 너무 구하고 싶은 만화책이라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말했지만 결국 그는 거절했다. 어쩌면 사기당할 뻔했던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한국에서 살고 있고 중고거래로 많은 직거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는 말에 거래를 취소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만 너가 말한 게 전부야? 나는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해. 그 외에 다른 상황은 없었어. 내가 한국어가 서툰 거랑 가격을 좀 깎은 것. 이것은 중고거래하는데 당연한 행동이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사기치려던 한국인에 대한 내 대처가 좋았던 거겠지. 일본인은 언제나 안전한 방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누군가 내게 미숙한 영어로 거래를 요청해 온다면 바로 차단할 거야. 가격을 많이 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 10만 원에 올려놓은 물건을 10,000원에 사겠다고 하거나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며 3만 원을 부르기도 하지.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택배로 거래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확신해. 그러니 만나서 3분 만에 거래가 완료되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다.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